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아이디어를 발표한 아이디어 발표회를 다녀왔습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관련돼서 예.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조금 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채무하고 저 이제 예산 지금 그 세수 감소에 따른 네. 예산 부족 부분들 네. 예산 낭비 신고 센터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좀 절감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뉴타운 개발 사업이랄지 뭐 은평 뉴타운의 그 대책들 또 예. 세빛 둥둥섬의 정상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그 개관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까지 예. 그동안 다소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네. 답답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좀 제가 해결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업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며칠 뒤 개관을 한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사실 처음에 이제 여러 그 의견도 많았고 예. 찬반 의견도 많았고 한데요. 이제 지난 그 11월에 공사는 완료가 됐고 네. 현재는 이제 내일 모레 개장하기 위한 준비를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이제 창조 경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앞으로 향후 한국의 먹거리로 준비를 하시는데 아마 그 DDP는 뭐 디자인, 패션, 문화예술 같은 네. 창조 산업에 대한 지원 대표적인 지원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있고요. 그 이라크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 씨가 설계를 해서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방송 작가분들 모시고 한번 다녀왔는데요. 예. 그 알루미늄 패널이 이제 예. 외관을 감싸고 있는데 이게 45,133장이 예.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뭐 기둥도 하나도 없고요. 또 다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네. 빌바오 뭐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그 자체가 서울의 대표적인 어떤 비정형의 랜드마크로 좀 알려지고 또 서울의 미래를 좀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결과물이 될 걸로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용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지하 3층 그다음에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예. 전체 이제 15개 시설이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 그 각종 국제 회의나 뭐 그 패션 페스티벌 뭐 신제품 발표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제 알림터라는 큰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움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뭐 디자인 놀이터나 뭐 디자인 박물관 또 디자인 관련 전시관
박물관 카페, 또 지금 이제 간송 문화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설 전시 등이 열리는 배움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내에 계시는 그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뭐 홍보하고 또 각종 디자인 상품이나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될 또 살림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장터는 이제 24시간 개방해서 국내 방문객들이 좀 편하게 각종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좀 체험하고 그 안에 작은 매장들이 들어갈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계신 상권 지금 사실 좀 다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벌써부터 아이돌 가수들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랄지 요즘 뜨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도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고 지금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직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겉에서만 봤습니다만은 지하 3층, 지하 4층, 지상 4층이면은 그 안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층이 보입니까? 층은 따로 구분이 안 됐고요. 네. 그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그냥 쭉 올라가면 꼭대기층에 가 있는 그런 컨셉에서 굉장히 신기롭더라고요. 지하 3층은 주차장인가요? 뭔가요? 주차장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관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 또 전시들도 열린다고요? 네, 일단 21일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10시에 저희가 개관식은 하고요. 예. 금요일부터 이제 올해 14번째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위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DDP 알림터에서 열립니다. 네. 각종 부대 행사도 있고 패션 페어랄지 그다음에 서울 컬렉션 국내 아마 최정상급 스타 디자이너들이 아마 60회 정도 네. 시간을 이제 구분해서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제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관 전시 프로그램으로 간송 문화전 네. 사실 간송 문화전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 이제 DDP에서 간송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지금 전시를 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그 주변에 이제 스포츠 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스포츠 디자인전도 따로 열립니다. 네. 그리고 설계하신 자하 하디드의 여러 가지 놀라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 신발이랄지 주얼리, 가구, 작은 스푼, 이런 53점의 작품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 이제 DDP는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이 좀 어느 정도 맞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 이제 입장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관하는 시기 3월 21일부터 3월 말일까지는 말씀드린 스포츠 디자인전이랄지 자하 하디드전 이런 전시들이 일단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간송 문화전은 유료입니다. 예. 어떻게 가야 돼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단 지하철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예. 지하철 2호선하고 4호선, 5호선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이제 지하 2층 어울림 광장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에 이어서 시청사를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요? 네, 저희 신청사가 처음에 이제 참 말도 많았는데요. 네. 2012년 이제 10월 13일 첫 개청 이후에 지난해 첫 번째로 시민들께 청사를 개방해서 시민들 많이 다녀가셨고요. 그때 당시 한 2,000여 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 특별시가 거의 소통특별시로 이 공간도 좀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보여드리자. 그래서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단 관심 있는 시민분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출입증도 교환해야 되고 좀 복잡한데 그날은 자유롭게 저희가 근무하는 업무 공간도 보시고 네, 또 8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도 보시고 종호의 음악회 이제 1층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좀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또 투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혼자 오시면 사실 다니시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문화관광 해설사께서 직접 안내를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네.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예약하시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 네. 예약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번 주 서울시 주간 행사 문화공연 소식도 좀 알아보죠. 봄을 맞아서 서울광장에서 그 서울 꽃으로 피다 이런 행사를 연다고요? 네, 일단 3월 20일 목요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목요일 2시에는 그 한 100분 정도 참여 희망하시는 시민과 함께 네. 뭐 복수초랄지 펜지 이렇게 봄을 알리는 꽃들을 저희가 서울 광장에서 함께 식재하는 심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또 저희 신청사 1층 로비에서 다양한 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꽃과 나무 뭐 식재 아이디어랄지 아무튼 다양한 생활 원예 사례랄지 이런 전시도 이루어집니다. 네. 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민청에 가면은 공연이 꼭 열리던데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나요? 네, 이번 달 3월 29일이죠. 예. 16시부터 1시간 동안 사실 이제 처음으로 지금 시민청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예. 저희 시립교향악단이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좀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민청에서 좀 다양한 공연이나 뭐 토크쇼 이런 걸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 이제 홈페이지 좀 방문하셔서 자세한 정보 얻으시고 좀 함께 해주시면 이런 건 다 무료죠? 좋겠습니다. 네, 물론 무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줄 건가요? 네,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엉뚱하고 또 상상력이 넘치는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라는 제목의 아이디어 발표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서 발표회가 있었나요? 네, 서울시청에서 열렸고요. 아,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10주년을 아이디어 발표회를 통해서 기념한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네, 거창한 기념식이 아닌 시민들의 소소한 생각을 들어보고 문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욱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단의 그동안의 모습과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김혜보 팀장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예술가 지원이었죠.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예술교육사업, 축제사업, 그리고 최근에 했던 문화나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의 역량을 키우는데 여태까지 10년을 썼다면은 앞으로는 시민들과 예술가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상상과 바람을 구현해주는 플랫폼이 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행사도 소소한 시민들의 상상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 정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82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10개를 뽑아서 2차례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상상 퍼실리테이터, 직원, 제안자, 심지어 시민까지 같이 워크숍을 했고요. 그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개인의 바람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상상 아이디어는 서울시의 또는 서울문화재단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모양이에요. 네, 일상을 예술로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 80여 개가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상상 워크숍을 통해서 10개의 아이디어를 골랐습니다. 그 10개의 아이디어는 조금씩 수정과 또 보완을 거쳐서 이번 행사에서 발표됐습니다. 네, 10개의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들이었나요? 네, 노숙자를 길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한 뜨개 담요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또한 주부 참가자는 커피숍에 손님이 뜸한 시간을 활용해서 육아맘들도 편하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티타임 존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디어들 가득했는데요. 참가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성용, 나혜린 씨입니다.
발표자로 가볼게요. 이분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굉장히 흥미로우신 분인데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30살 청년이고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사진으로 나누는 가족의 이야기, 패밀리 인 서울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소감이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겨본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기분이 좋고요. 의외로 시민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반응도 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 입고 서울 뛰어다니기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쉽게 누구나 언제나 서울을 다닐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어가 선정된다면 그것은 시민분들께서 한복에 대해서 어떠한 로망을 가지시고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 나아가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발한 생각들 만나보셨는데요. 좀 전에 한복을 입고 시내를 뛰어다니고 싶은 새내기 여대생 나혜린 씨는 178점으로 변화할 상상상을 받았습니다. 변화할 상상상. 네, 상 이름도 아주 독특한데 또 어떤 아이디어가 뽑혔습니까? 네, 득표한 점수에 따라서 최고의 상상상, 변화할 상상상, 엉뚱한 상상상이 주어졌습니다. 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고의 상상상은 거리의 특색을 담은 건널목을 만들자는 행복한 건널목 만들기 프로젝트가 받았고요. 네. 또한 엉뚱한 상상상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는 야시장을 만들자는 서울예술 야시장 프로젝트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민평가단 100명, 또 전문가 평가단 50명이 현장에서 즉석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디어 발표를 듣고 즉시 점수를 리모컨에 입력하면 점수가 집계됐는데요. 네. 그만큼 현장 분위기는 더욱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평가단은 두 분 만나봤는데요. 전문가 평가단의 건축가 구승회 씨, 시민평가단 한광희 씨입니다. 네, 투표 지금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3, 2, 1. 네, 투표 마감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투표하신 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의 시작을 만들었을 때 이제 서울문화재단이 과연 같이 가면서 뭔가 더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얼마나 재밌을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선되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은 좀 더 엉뚱하게 재밌을 것 같은 팀에게 더 주고 있습니다. 최저 점수 7점 있고요. 최고 점수 76점 있습니다. 소소한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좀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즐기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군요. 네, 또한 아이디어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직접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더하면서 문화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활용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서울이 아주 활기찬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문화충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이 되는 만큼 특별한 문화체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름도 예술로 충전해요입니다. 참가자들이 배터리 모양의 빈칸을 도전이나 힐링, 사랑처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또 문화충전 사례를 공유하는 건데요. 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 서울문화재단 이규승 홍보팀장께 들어봤습니다. 문화충전 캠페인은 도시생활 속에서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가지고 문화를 많이 향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끼고 생활하고 하면은 더 생활에 활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중 캠페인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월 테마를 하나씩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민분들이 문화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화생활 충전 캠페인입니다. 3월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친구들이 다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슬로건은 저희가 예술로 친구예요라는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서울시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모아서 그 월별 컨셉에 맞춰서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번 달에 뭐를 볼 수 있을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월 그달에 맞는 문화 충전 테마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군요. 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문화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충전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캠페인 참여도 가능한데요. 문화 충전 정도에 따라서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생활도 즐기고 또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채우면서 올봄 맞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경희 우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숙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취 또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광교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정화조에서 오수가 유출돼 바닥이 5cm가량 잠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배수 작업을 벌이다가 차량을 옮겨달라는 안내방송을 했고 주민 150여 명이 지상으로 차량을 옮기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7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주택 지하방에서 4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태어난 지 5시간 된 자신의 아이를 버린 혐의로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7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성당에 갓 낳은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2시간 만에 성당 신도에게 발견됐으며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숙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숙취와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경희 우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숙취 하면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겪게 되는 게 숙취인데 숙취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숙취라는 것은 마셨을 때 그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됐을 때 나오는 그 산물, 예. 그 산물이 우리 몸에 작용해서 독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예. 보통 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뭐 설사를 하고 토할 것 같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증상들을 말하고죠. 예. 그 술병이 났다는 표현이 딱 맞고요. 예. 주로 증류주보다는 불순물이 많은 포도주나 아니면 뭐 막걸리 이런 술에 더 숙취가 많습니다. 예. 그 증류주는 숙취가 없습니까? 없진 않죠. 예. 모든 술은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마시면 무조건 숙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숙취가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다를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예. 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요소가 많아서 숙취가 좀 덜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마셔도 더 이상 이제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예. 또 남성들이 술을 좀 더 잘 마셔서 해독을 잘하는 편이죠. 예. 그 증류주보다는 과일술, 와인 또는 양조주, 막걸리 뭐 이런 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숙취가 심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와인이나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뭐 포도주, 와인은 심장에 좋다, 예.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예. 알고 계시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직접 담근 술이나 와인이나 막걸리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숙취가 더 많고 다음날 머리가 더 많이 아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이나 뭐 막걸리나 인삼술, 뱀술 이런 술들은 역시 몸에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의 제기를 하실 텐데 하루 한 잔도 안 됩니까?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경우? 모든 술을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그러니까 와인이면 와인잔으로 2잔, 뭐 맥주는 맥주잔으로 2잔 이런 식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정도까지 우리 간이 해독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좀 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조금 전에 숙취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람마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선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술을 마시면 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늘어나서 좀 술을 더 잘 마실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술을 이제 잘 분해하게 되면 숙취가 적어지고 그러면 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더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취가 있으면 술을 좀 덜 마시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좀 덜 해로운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 술 마실 때 왜 얼굴이 금방 빨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네. 상관성이 있습니다. 네, 적은 사람이고요. 근데 오히려 많이 마셔도 얼굴이 하얗고 전혀 취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그 알코올 중독을 시사하는 검사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겉으로만 멀쩡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속으로는 더 위험하죠. 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에 뭐 몇 시간 푹 자고 나면은 술이 깬다 이렇게 생각하기 네.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이라고 하죠. 예. 새벽까지 술을 드시고 서너 시간 눈을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0.05%가 넘어서 네.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한 술이 다 깬 다음에 운전을 하셔야지 음주운전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몇 시간만으로는 다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술을 뭐 아예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가능한 한 숙취를 좀 덜 남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음주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술 마시기 전에 30분 정도 누워 계시면 간으로 가는 피가 많아져가지고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기 전에 우유, 요구르트 같은 걸 드시면 좀 술 덜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말을 많이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거나 뭐 노래를 중간에 부르시면서 술을 드시면 숨으로도 좀 알코올이 날아가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은 좀 덜 어색해서 건배를 덜 하게 돼서 술을 좀 덜 드시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술 마시기 전에 또 누워 있을 수도 없고요. 뭐 기회가 그렇죠? 되시면 잠깐 누워 계시면 되겠죠. 예. 안주는 어떻습니까? 네, 안주를 이제 좋은 안주, 뭐 단백질이 있고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안주를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좀 덜 취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드시면서 틈틈이 계속 드시면서 드시면 술을 좀 덜 취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안주를 믿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술자리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안주를 전혀 드시지 말고 초반에 그냥 술을 많이 드시고 빨리 잠들어 버리시는 게 전체적으로 술을 좀 덜 드시는 방법입니다. 빨리 마셔서 취하는 게 좋다 이거네요. 네. 예. 그렇다면 안주는 숙취에 도움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좋은 안주 뭐 고기, 치즈, 야채, 과일 이렇게 좋은 안주를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숙취가 좀 덜 하고요. 네. 내장도 보호가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 술을 드시면서 내가 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안주를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술을 피할 수가 없고 밤새 폭탄주를 계속 이제 받아서 드셔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안주를 드실수록 전체 먹는 술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안주를 아예 드시지 마시고 술만 빨리 드시고 빨리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지 않는 사람이 술 마실 때 꼭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담배도 숙취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코틴은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고요. 또 알코올은 뇌로 가는 그 구멍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구멍을 뻥뻥뻥 뚫리게 만드는데 니코틴이 이 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하시면 알코올과 니코틴 두 개의 피해가 아주 증폭이 됩니다. 네. 그런 숙취, 한약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한약을 복용하면 숙취를 빨리 없앨 수가 있긴 합니다. 오령산이라는 한약은 알코올 대사를 개선하고요. 또 그러니까 갈근이나 칠개 꽃인 갈화, 또 헛개나무 이런 한약재도 술 깨는 처방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또 침치료로 숙취를 이제 고생하시는 분에게 침치료를 하면 정신이 이제 반짝 들고 속이 편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숙취를 이제 해소하는 치료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술을 마신 뒤에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술 자체의 해로움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말씀하신 한약들은 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먹는 건가 보죠? 네, 마시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도 있고요. 마시기 전에 좀 예방 차원으로 드실 수 있는 한약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술을 마시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술은 이제 알코올인데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과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약물들도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술을 해독하느라 그 다른 약물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다른 약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타이레놀 이런 것은 간에 원래가 부담이 되는 데다가 그 머리 아픈데 숙취로 머리 아픈데 타이레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일이 나는 게 간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타이레놀은 숙취로 인한 두통에는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약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숙취에 대해서 경희 우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숙취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온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23번인데요. 영업을 하다 보니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어려운 자리가 많다 보니 숙취가 생길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다음 날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꿀물도 마셔보고 오렌지 주스도 마셔보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본 적도 있는데 위세척을 하는 건 어떤가요? 너무 힘들 것 같을 때는 가서 위세척을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위세척도 자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먼저 숙취 해소에 좀 효과가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물이 가장 좋고요. 물은 계속 자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짭짤한 국물을 드시면 메스꺼운 게 좀 가라앉습니다. 좀 매운 국물은 좋지가 않아요. 일단 술을 드신 상태는 그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팍팍팍팍팍팍 비벼서 피부가 엄청 얼얼하고 따가워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매운 고춧가루를 뿌려서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드시면 그 속이 훑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더 좋지가 않고요. 좋지 않은 것으로는 그 해장술. 네, 해장술은 정말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꿀물 괜찮고요. 또 뭐 감이나 수박, 배 이런 과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혜도 좋고요. 녹두즙이나 칡즙, 연근즙, 배즙 이런 즙도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한 컵 마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많이들 아시는 북엇국, 콩나물국, 조개국, 선지국 이런 국물들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렌지 주스는 어떻습니까? 네, 오렌지 주스도 괜찮긴 한데 그 오렌지 주스는 다만 좀 산성이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오렌지 주스는 이제 소량 드시고 뭐 토마토 주스나 배즙이나 이런 것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주신 분은 병원에서 수액, 링거라고 그러죠? 수액을 맞는 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인데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시면 숙취가 빨리 풀립니다. 그 수분과 당분을 빠른 시간 안에 혈관으로 직접 공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숙취가 빨리 풀리긴 하는데요. 이건 정말 이제 최후의 수단이시고 그리고 병원에 안 가셔도 물을 많이 드시고 뭐 식혜나 꿀물 같은 것으로 당분을 섭취하시면 링겔 맞은 효과가 납니다. 위를 세척하고 싶다고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세척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세척을 하러 가시면 병원에서는 안 해줄 거고요. 위세척 같은 것은 독극물을 먹었을 때 응급으로 하는 거고요. 다소 침습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술 마셨다고 위세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또 있는데요. 2009번 숙취 해소에 헛개나무 열매차가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이게 최근에 밝혀진 것이고요. 헛개나무 지구자라고 해서 헛개나무 열매 껍질도 좋고 그다음에 헛개나무 수피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 효과가 너무 좋다고 알려져서 헛개나무 자체를 구하기가 좀 어려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7563번. 숙취로 고생해서 한의원에 가니까 한약을 지어줬는데 어떤 원료로 만들어준 건가요? 원료가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네, 원료는 일단 수액대사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정체된 수독을 풀어주는 그런 한약을 기본적으로 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한약을 같이 처방을 하고 또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픈 것에 처방한 한약을 복합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839번인데요.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합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술이 덜 취할까요? 구토를 하면 좀 편하던데 구토를 많이 하면 식도염이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숙취에 시달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먼저 구토는 도움이 됩니까? 네, 정말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이제 구토를 하면 위내에서 더 이상 흡수되기 전에 알코올을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억지로 토하면 식도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자꾸 토하면 식도에 그 위산이 자극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을 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나 아이스크림은 어떻습니까? 커피나 아이스크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은 일단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술 때문에 설사가 안 그래도 있는 그 속에서 설사를 더 가중시킬 위험이 있고요. 또 커피는 두통이 숙취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 숙취로 인한 두통에는 그 혈관을 조절하는 커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회식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술자리에서는 최대한 얌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몰래 드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드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립니다. 342번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주량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숙취에도 편차가 커서 보통은 그냥 숙취 해소 음료만 마셔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숙취가 심한 날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이틀이 지나도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같은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 주량이 달라지겠죠? 그건 물론이죠. 그거는 간의 해독 능력이라는 것도 다른 같이 먹는 약물이라든지 다른 컨디션이라든지 그 심장이 피를 보내주는 그 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시중에 그 숙취 해소 음료들 많이 나와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걸 먹으면 확실히 술이 좀 덜 취하고 잘 깬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그런 효과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몸에서 나는 술 냄새 이건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몸에서 나는 술 냄새는 일단 몸에 이제 알코올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이고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일단 입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려면 입을 좀 잘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껌이나 이런 걸 씹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우나 가서 땀을 빼시거나 운동을 좀 하시면 빨리 풀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우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